10조 재산 챙겨 딸은 스위스로 망명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현재 스위스 망명을 타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가운데 이 두 모녀가 차명으로 보유가 있던 은닉 재산이 무려 10조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민정수 원장님. 예. 우리가 한 이틀 전인가요? 최순실 씨 일가의 돈을 이제 한 번씩 다 봤는데 340억 갖고 더 많겠지 했는데 진짜 10조 원이 될까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그 자매들 중에서 최순실 씨 것 소유만 하면은 건물 3개, 토지 이렇게 해서 한 340억 되는데 좀 더 이것도 많긴 하지만은 좀 더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어제 어느 조간 신문에 8천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10조로 갔습니다. 이 10조면은요 100억 달러거든요. 100억 달러면은 세계 500대 부자 안에 드는 돈입니다. 예. 그 더더구나 이게 현금으로 있을 경우에는 부동산이 아니고 현금으로 있을 때는 그 가용성을 생각할 적에 500대 부자 안에 중에서도 100대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그러면 규모에서 우리가 놀라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돈이 정말로 사실일까? 이게 지금 우선 놀라고 있는 거죠. 그냥 이게 단순히 너무 어마어마한 10조라는 단어만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 주제의 본질을 조금씩 좁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최순실 씨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일단 의혹입니다만 어떻게 모았던 것일까요? 오늘 야당의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의 재산이 10조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재산은 박정희 일가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온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 박근혜를 바꾸자라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체제 자체를 종식시켜 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예리하게 접근해야 될 게 이수희 변호사님. 예. 10조 설도 설과 의혹이고 예. 그리고 지금 오늘 제1야당의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얘기했던 저거 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일가의 다 차명재산이라는 또 대단히 의혹이잖아요. 예, 전부 의혹이죠. 근데 보면 이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결국 아버지 박통까지 그게 무너질 거다 공이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재산 문제까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만한 게 지금 최태민이 그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은평구에 월세방에 살던 사람이 또 11.6 직후에는 그 조순재 씨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죠. 거기에 의하면은 뭉칫돈이 막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에 그 TV 토론을 할 때 인정한 돈이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 현금으로 6억을 줬다. 청와대 그 금고에서 나온 돈 6억을 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는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돈을 하나도 탐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의 돈과 뭔가 박근혜 대통령의 돈이 엉켜 있는 것 같고 뒤엉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태민이 당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돈을 관리를 했다라고 지금 조순재나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최태민이 관리했던 대통령의 돈이 최순실한테 간 거 아니냐. 그러면 현재 최순실의 돈이 정말 저렇게 스위스라든가 독일 이런 유럽권에서의 관리되는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결국 돌고 돌면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버지 박통의 돈 아니냐. 그러니까 10조까지는 아닌데 그런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충분히 가질만 한 거죠. 예. 그럼 증언 하나 더 들어보실까요? 말씀하셨던 정두원 전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뭉칫돈이 이제 최태민 일가에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오늘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이제 조순재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녹취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도 아니고 재산 등록할 때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하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천억, 3천억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 차명 관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 가족처럼 된 겁니다. 네, 실제로 최순실 씨가 사회생활이라곤 유치원을 운영한 그렇죠. 것밖에 없는데 이 정도 돈을 모으려면 정두원 전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뭐 최순실 씨가 자기 스스로 돈을 벌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유치원 원장이라든가 어디 저 영남학원의 무슨 이사인가 거기 잠깐 뭐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봐서는 그동안 뭐 벌어봤자 자기 생활을 하는데도 빠듯했지 않았겠나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그 일가들, 그 형제, 자매들 그 돈들이라는 게 대개 한 30대 전후에 해서, 최태민 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땅이라든가 빌딩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국내에 있어서 최순실은 그게 뭐 한 350대에서 500억대 된다. 또 뭐 최순덕이는 얼마다, 2천억이다,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그것도 거죠. 엄청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말하자면은 최태민으로부터 뭐 그런 종교적인 정통성을 물려받았다 가장 그 총애를 받은 최순실 씨의 돈이 제일 적거든요. 그 형제간들의 그 국내 재산만 따져보면. 예. 그렇다면은 최순실 씨한테 가장 적게 줄 리가 없고 가장 많이 주었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겠느냐. 결국 지금 아침에 보도된 대로 뭐 최순실 씨가 해외에 10조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은 그 당시부터 이미 그런 돈들이 해외로 여러 가지 뭐 비밀 계좌를 통해서 빠져나가 가지고 그 돈이 뭐 정두원 의원대로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가 그 당시 돈이 왔었다 한다면 그것이 증식이 됐다고 본다면은 지금 뭐 조 단위로 늘어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저는 뭐 10조까지는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조는 과거에 과한데. 뭐 전두환, 김대중, 노태우 대통령 다들 스위스 비밀을 계좌에 뭐 몇 조씩 갖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그렇게 드러난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 일부 조금 부풀려진 측면은 있겠지만 최순실 씨가 그동안 오랫동안 독일을 오래전부터 갔었고 매년 3, 4자들에 갔었다는 것은 독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스위스라든가 독일, 영국, 리텐슈타인 이런 데가 주로 그 비밀 계좌들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네. 대표적인 조세에 비춰 세 그렇죠. 나라 세계 아니겠습니까? 피자들이죠. 그래서 특히 독일을 자주 갔었고 1년에 뭐 너댓 번씩 늘 다녔다는 것은 결국 그 자금 관리를 하러 가는 것 외에 딸이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딸이 거기 가서 지금 여유 있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본다면은 예. 적어도 10조는 아니라도 2, 3천억 정도가 그동안 최태민 씨가 사후에 독일이라든가 그런 쪽에 가서 불려졌다면 조 단위로 늘어났을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세 분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같이 얘기를 하자면 10조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거의 10분의 1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어마어마한 돈이 깔끔하게 최순실 씨의 돈 뭉치로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돈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왔다. 이게 지금 합리적 추론은 가능한 겁니까? 예, 합리적으로 가능한 추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독일에서 뭔가 돈이나 자금을 관리해준 사람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독일에서 본인의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비드 윤이라는 집사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이 데이비드 윤의 인연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17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8천억 원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일순간에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데이비드 윤과의 어떤 인연, 오랜 인연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과거 굉장히 야. 오래 전부터 이 돈을 빼돌리지 않았는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유럽의 독일과 뭐 독일 페이퍼 컴퓨터 컴퍼니 설립과 그다음에 어떤 해외의 어떤 뭐 자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의심이 되는 곳이 스위스와 리텐슈타인입니다. 예.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국가여서 예. 오스트리아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건데 두 곳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곳이고 리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최순실 씨가 본인의 어떤 큰 비자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에 조세나 이런 데에 유리한 이런 쪽으로 돈을 빼돌리지 않았을까 그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최순실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저 자산 돈으로 불똥이 튄 것 같아요. 예.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정윤혜 씨를 만난 게 프랑크푸르트와 한국을 오고 가는 그 비행기에서 만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죠. 왜 하필 또 독일이며. 그리고 아무리 이제 독일이 승마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2016년 올해에 대통령께서 신고한 재산이 35억이 좀 넘어요. 2012년 그 대통령 저 후보 TV 토론을 할 때 그 나온 게 6억이란 말이에요. 1978년에 받은 돈이 현금 6억이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받은 돈이. 예. 그게 2012년 당시 시가로 6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재산이 줄은 거잖아요. 지금 몇십 년이 동안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급변으로 해서 또 현금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자산을 키울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글쎄 재산이 줄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납득이 돼요? 그러면은 예. 저는 최순실 쪽하고 분명히 뭔가 재산이 엉켜 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뇌물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모금하는 거 두 재단, K스포츠재단이나 미래재단이나. 하지만 최순실이 대통령의 재산까지 같이 다뤘던 관리하던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마 특검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최순실의 재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잠깐 아까 화면하고 자막하고 잠깐 지나갔는데 만약에 진짜 에이 설마 하겠지만 진짜로 10조 원이 넘다면 그렇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이어서 국내 2위인데 글쎄요. 뭐 500명 뭐 이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뭐 10조에 너무 접근할 건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결국은 최순실 돈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됐고 지금도 그게 있다면 수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독일 사법당국에 의하면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내에 처벌이 다 가능한 건가요?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자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자금이나 차명 계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탈세 정도만을 생각하는데 유럽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자금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슬람 테러 국가의 어떤 돈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독일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탈세나 비자금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탈세 규모와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처벌이 달라집니다. 독일 형법 261조에서는 그냥 자금 세탁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최대 10년형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넘어서서 이 범죄 자체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오래 이루어졌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라고 하면 범죄 조직과 관련된 연루 혐의로 처벌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되는데 이 범죄형 자체가 굉장히 독일에서도 중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문제를 쉽게 그냥 평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최순실은 이미 귀국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송환시켜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유라 씨도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독일에서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할지 아니면 한국으로 송환시킬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독일 헤센주 검찰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것으로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게 지금 다 연결되는데요. 최순실 씨가 처음에 와서 공황장애로 진단서 떼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나중에는 포기하고 형량을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무기징역이 되냐고. 무기징역이면 이 돈이 언제 만날지 모를 돈 아닙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최태민 씨가 94년도에 사망했거든요. 예. 근데 최순실 씨가 지금 자료를 보면은 90년 초, 91년도부터 독일을 다녀요. 근데 유학도 가고. 근데 그때 최순실 씨 나이는 56년생이니까 30 초반이에요. 그때 벌써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련돼가지고 이 90년대 초부터 독일을 근거지로 하면서 이 자금의 흐름다 이런 거 다 보고 했다라는 그런 추론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독일에서는요, 그냥 그 큰 돈이 아니라 독일 연방정부 범죄수사상 이게 가장 큰 신기록을 세우는 거죠. 예. 10조면 뭐 어디 나라 가도 다 신기록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맞다면. 범죄 금액으로. 이수희 변호사님, 예. 저 잠시만요. 이거에 뭐 그래서 자진 귀국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보다 예. 만약에 이 뭐 진짜로 정두원 전 의원의 주장처럼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돈이 최태민이가 흘러가서 이게 최순실 씨까지 가서 10조 원이 됐다. 근데 그 돈을 독일에서 처벌하면 독일이 그걸 재산 몰수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나라 돈이 다 거기 가서 독일 다 뺏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이제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그렇게 은닉하는 거에서는 그 독일법에서는 그 독일에서 이제 그 몰수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기가 쉽겠습니까, 이게? 저는 그냥 의혹 제기에서 좀 머물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밝혀내기. 철저하게 잘 숨겨졌다고 보세요? 예. 그럴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기대하는 거는 독일에서 그 헤센 주 검찰에서 이걸 조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다가, 이제는 연방 검찰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예. 면에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좀 드러날 거는 같은데, 지금 이제 페이퍼 컴퍼니를 한 500개를 만들었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 페이퍼 컴퍼니라 그러면은 자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류상으로만 주고받아진 자본금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뭐 X가 좀 부풀려져서 저 조 단위까지 나온 거는 같은데, 여하튼 국민들의 지금 이제 그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공분 중에 하나가 돈 가지고 갑질하고 돈으로 뭐 돈 하나 기준으로 사람들한테 아나무인격으로 대했던 그런 면에서 뭐 독일이 가져가든 뭐 우리나라가 가져오든 여하튼 최순실에게서 어떤 재산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의 좀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문제는 너무너무 아까운 돈은 맞죠. 저게 만약 예. 이제 독일에서 몰수를 한다고 하면.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최순실 씨가 재산 몰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귀국했다. 뭐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재산 몰수도 피하고 그쪽에서 탈세라든가 또 뭐 자금 세탁 이런 것으로 해서 범죄, 지금 최 씨 모녀가 다 범죄자의 명단, 블랙리스트에 지금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고, 독일 검찰, 독일 수사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체포가 돼갖고, 그런 혐의로 체포가 돼갖고 형을 받으면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로 지금 도피해 왔다. 최순실 씨가 들어올 때도 독일로 갔다가 내뺐다가 다시 거기가 있어서 만약 그런 범죄 혐의로 체포가 될 경우 더 중한 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도피해 왔다. 그런 얘기도 지금 들렸었는데,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형을 받아버리면 일사부재의 원칙에서 독일에서는 자금이 몰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 범죄가 드러나가지고 뭐 이런 자금 세탁이라든가 뭐 탈세 여러 가지 범죄가 드러날 경우 돈이 독일에 있는 그 많은 돈이 몰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뭐 최태민 씨로부터 받은 그런 노하우 중 하나는 돈 관리인 것 같아요. 재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고, 또 거기 뭐 데이비드 윤이라든가 그런 독일법에 아주 해박한 그런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저런 것들을 피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머리가 좋은 최순실 씨가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그런 지금 의혹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얘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짜 민원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진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뭉칫돈이 예. 최태민 일가로 가서 최순실 돈이 10조가 됐다. 진짜 이렇게 좀 봐도 되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나온 의혹입니다. 의혹이고, 그 조순재 씨도 이제 사망을 했어요. 2007년도 그 검증 과정, 이게 그 경선 끝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사망까지 했는데, 아무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을 갖다가 종합해보면 의혹이 어땠냐면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79년 10월 26일 날, 예. 그때 청와대 안에 금고가 2개 있었다는 거죠. 이게 금고 하나는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줬다는 그 6억이 들었다는 그 돈이고, 그 금고고, 나머지 하나는 이 조순재 씨 증언이나 이런 게 그겁니다. 박근혜 큰형에게서 이 의붓 아버지인 그 최태민 씨에게 재산 관리를 맡겼다. 그래서 그 금고에 있는 그런 돈을 주로 현금성, 채권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돈을 갖다가 최태민 씨가 관리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규모로 보면은 이제 몇천억은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또 다른 금고였기 때문에. 그러면 잠시만요. 그 금고의 유무도 당시 신군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신군부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2, 3천억. 근데 지금 이제 전에 내놓은 의혹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신군부 세력이 그 금고2는 몰랐다는 거예요, 존재를. 6억만 알고요. 6억만 예, 금고1, 들어있는 금고1만 알고, 금고1만 알고, 금고2는 모르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처리했다 이거죠, 지금. 일단 이건 의혹이죠. 예. 정전 전 의원과 우리 특검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볼 텐데, 김 변호사님 저랑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조 얘기를 쭉 했잖아요. 저것과 그리고 지금 독일에 체류 중인 정유라 씨가 스위스로 망명한다는 첩보들이 막 들어와서 저 두 개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정유라 씨가 망명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망명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망명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난민, 전쟁으로 인한 난민이나 또는 어떤 본국에서 종교, 인종 뭐 이런 걸로 차별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도피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난민 인정 신청이 되는 건데 예. 망명이 가능한 건데 사실은 지금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 탄압받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망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 정유라 씨가 스위스로 망명한다는 이 망명설이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가까우니까요. 저 독일에서. 맞습니다. 이제 지금 카를스루에 뭐 12월 초에 있었다라고 지금 발견되었다라고 하는데 거리로 치면 한 150km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거리라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왜 스위스의 망명설이 나오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특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서 헤센주의 검찰과 공조를 해서 범죄 인도인 조약에 따라 인도를 받겠다라는 취지이고 그 다음에 또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이 여권을 무효화해서 강제 출국 조치 당하게 해서 어떻게든 정유라가 귀국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라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방법에서는 출국당하거나 한국으로 본국으로 송환 조치에 강제 추방 조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 자진해서 귀국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어디론가 이 여권이 살아있는 동안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위스 입장에서 본인이 뭔가 도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필요한 거 생각하면 결국엔 돈입니다. 네. 돈이 어디로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돈을 빨리 빼돌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저기에 있는 가까운 곳 스위스 그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기도 제가 몇 번 가봐서 아는데요. 독일 남부 산악지대에서 바로 이렇게 넘어오면 유럽의 지붕이라는 스위스 바로 나와버려요. 루체른하고 뭐 지리 이쪽으로 나와서 바로 올라가면 융프라우. 우리 알프스 산맥. 그러니까 바로 그 유럽의 지붕이라는 바로 거기가 저 독일 남부 쪽에 이제 하노바라는 그 생태 도시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넘어가 버리면 스위스 루체른 바로 나옵니다. 그 육로로도 아주 가깝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교통이 상당히 편리할 거예요. 범죄 혐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리 가능성이 적다 그래도 망명이란 단어에는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예, 이 변호사님, 이 망명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된 게 정유라 씨로 추정되는 여성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진이 찍혔다고요? 그 이제 그 나왔던 데가 마지막에 이제 그 사진 찍히고 막 이랬던 데가 그 프랑크푸르트 근교였잖아요. 아마 이제 프랑크푸르트 근교에 계속 이제 좀 거주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하고 저 그 BMW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게 찍혔는데 지금 저 빨간 점선 안에 그 원 안에 그 뒤통수 보이는 게 지금 정유라라는 거예요. 예. 뭐 현지 전원이죠. 예, 전원에 의하면 지금 특검에서 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또 기소중지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교부에서 여권 반환을 하라고 이제 알리고 거기서 반환하지 않으면 이제 여권 무효를 한다고 하면 국제 미아가 되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뭐 돈이 10조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쓸만한 돈,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또 들어왔을 때 본인이 그 두려움이 있으면 계속 도피 행각을 하겠지만 천하의 우병우 전 수석도 그 그 수배전단, 그 네티즌들이 만든 수배전단에 결국 청문회장을 등장을 하긴 했잖아요. 저는 정유라도 계속 옥죄고 하면은 와야 돼, 귀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변호인도 선임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좀 특검하고 계속 좀 조율이 돼서 예. 강제라도 귀국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교민들도 쉽게 발견을 하는데 왜 특검팀은 잡지 못하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특검한테 비난할 건 없죠. 특검은 출범한 지가 지금 며칠 안 됩니다. 과거에 검찰 수사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든지 말하자면은 국내로 송환이 가능한 시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식으로 국내 송환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때 그 변호사라는 이경재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통화가 되고 검찰이 정식 요청하면은 거기에 연락해서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랬는데도 검찰이 정유라 씨에까지는 손이 그때 시간상 수사가 너무 촉박했고 시간상 못 미쳐서 그랬는지 정유라에 대한 조치는 아무것도 취해진 적이 없어요. 그걸 지금 이제 특검이 물려받았으니까 특검이 지금 독일 검찰과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검찰이 정유라 씨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도 있고 거기 경호원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독일에서도 헤센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행적을 추적을 하면은 좀 단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될 경우 사법공정을 통해서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최근에 뭐 스위스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뭐 미국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렇죠. 설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일종의 뭐 검찰의 그런 수사를 좀 혼선을 주기 위한 뭐 이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언론 뭐라 할까요? 조작이랄까 여론 조작이랄까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0조 자산 10조설과 정유라 씨의 망명설 저희가 좀 입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